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0월 1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좀 더 시사적인 문제들을 게재하고 있으니 페이스북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타임에 존 드럼이 홈랜드 시큐리티와 국방부 보안 계약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존 드럼은 지난주에 서스맨을 기소한 데에 이어서 오늘은 내부의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여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보안 책임회사 요원들에 대한 소환장과 또 그 비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조프라고 불리는 조지아 텍의 사이버 시큐리티 전문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라드니 조프는 백악관의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정책 조언자로서 일을 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그는 워싱턴 DC의 보안기술 계약 회사인 뉴스타 INC의 최고 보안 책임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민사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서스맨이 소속된 법인인 펄킨스 코어의 오랜 고객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특검의 그 기소장에 따르면 8명이 같이 서스맨과 함께 기소가 되었는데 8명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은 아직까지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검이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알파은행의 이메일 서버를 통해 크레물린과 비밀 백채널을 유지하고 미국의 기밀 정보를 넘기고 러시아에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아왔다는 그 러시아 스캔들이 드디어 전모가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사실들은 그간의 뮬러 특검 또는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에 의하여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지금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은퇴 전에 특검을 임명함으로써 지금 1년 반 동안 이 모든 특별검사 수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라드니 조프는 바로 Tech Executive First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있으며 그는 여러 인터넷 회사의 비공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남용을 하여 반 트럼프, 즉 트럼프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하여 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오늘날까지도 조지아텍에서 인터넷 내용을 수신하고 분석하는 조지아텍 연구실에 요원들을 모집하였으며 지금도 그 요원들을 계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범인들이 자기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반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을 고소한 사건과 같은 일이 지금 위스콘신주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위스콘신주에 불과 5분 만에 13만 4천 내지 5천 표가 집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운과 카노샤 카운티에서는 아직까지 개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그들은 다 끝났다고 하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도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공화당 주도의 위스콘신주 감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원들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니까 꼼수를 부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법원에다가 공화당이 하고 있는 감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청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이 좌편향의 법원이 되어 있는 이 위스콘신주의 그 법제도를 이용하여 공화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거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감사를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가 궁금하여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죄 짓고 못 사는 모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 캘리포니아주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소환을 당했다가 겨우 살아났죠. 살아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일이 바로 황당한 일 2개입니다. 하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생들이 인종 이론을 필수 과목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공립학교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도 필수 이수 과정으로 넣어야 된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황당한 일은 소형 가솔린 사용 모터 사용을 전면 금지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잔디 깎는 기계라든가 나무 베는 톱 기계 같은 건 전부 다 작은 가솔린 동력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앞으로 이 잔디 깎는 사람과 또한 나무 자르고 나무를 디몰리션하는 사람들의 비즈니스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나무가 자라면 굉장히 높게 자라고 또 나무가 딱딱합니다. 전기톱으로는 그 나무를 벨 방법이 없습니다. 동력 모터를 사용한 특수 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전기톱만 사용하라고 하면 굵은 나무는 아예 잘라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역시 게빈 뉴섬을 보유한 캘리포니아답습니다. 주민들이 선택했으니까 그 목도 역시 주민 부담이겠죠. 이 모든 황당한 정책에 대한 그 값은 그를 다시 소환하는 것을 반대하였던 주민들 몫이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대응에 대하여 CNN이 지금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대하여 1차적으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이자 멜라니아 영 부인의 개인 비서였던 스테파니 그리샴을 인터뷰에 청하여 스테파니 그리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러스 비용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의 허영심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실패하였다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미를 붙인 CNN이 다시 미 공중보건국의 브렛 지롤 제독을 패널로 초대하였습니다. 이 스테파니 그리샴의 말을 인용하여 그 말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브렛 지롤 제독은 딱 잘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스테파니 그리샴은 우리 회의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고 딱 잘라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끈질긴 CNN의 앵커가 계속적으로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한 것은 맞죠. 그러니까 이 제독이 역시 강단에 있습니다. 우리 회의실에는 닥터 파우치, 닥터 버스 두 명의 지휘하에서 공중보건에 집중하고 그 외에 다른 일에는 우리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2020년 대선 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코로나 확산을 멈추는데 15일 또는 30일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없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고 잘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취임한 이후에 지금 9월 중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36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20년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 1년 동안의 통계 수치를 벌써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조 바이든의 코로나 바이러스 행정정책에 대한 책임의 면책을 위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서 거기에다 덤태기를 씌우려고 하였지만은 강단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입바른 소리 또는 진실에 입각하는 바른 소리를 함으로써 이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C번 케이스라는 말은 들어봤지만은 C번 케이스도 정도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16살짜리 학생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학교에 갔다고 경찰을 대동하여 그를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고 학교에서 끌어냈다고 합니다. 물론 학생이 의도적으로 하였든 아니면 사춘기니까 또한 일부러 그랬을 수가 있지만 타일 넣어야지 학생을 수갑을 채워서 끌고 나가서 보호소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한편 어떤 앵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앤토니 파우치가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고 선출되지도 않은데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마스크를 하라 말하고 명령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국민에 대하여 이래저래 어떤 지침서를 발행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배우인 모건 프리맨이 오늘 이빠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디펀딩 폴리스라고 하여 경찰 예산 삭감을 하자고 헐리우드 주도로 지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그는 경찰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경찰 예산을 삭감하느냐, 나는 그게 전혀 동조하지 않는다고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에도 이렇게 자기 소신이 뚜렷한 영화배우가 있다고 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뿌듯함을 느낍니다. 다음 소식은 중국 스파이가 알라바마주에서 교회를 불태우려고 사전 기획하였다가 잠복하고 있던 FBI에 체포되어 지금 수감된 사건입니다. 알라바마주 시골의 한 교회에 한 중국 여성이 예배를 참석한답시고 몇 주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감시 카메라에 잡힌 그녀의 그 듀프백에는 무언가 들어있는 듯한데 항상 메고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의심을 품은 교회 보안 책임자들이 FBI에 연락을 하였고 FBI가 잠복 근무를 하던 중 이 여인이 드디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교회 전체 주변에다가 발화성 물질들을 뿌리고 막 발화를 하기 직전에 잠복하고 있던 FBI 요원에 의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의 듀플백을 열어본 결과 많은 휘발유통과 또한 가스라이터 그리고 또 폭발을 유도하는 휴대전화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방화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중범으로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지금 20년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형기를 미국 교도소에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신원을 조회해 본 결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더욱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여행하고 있는 여행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비밀 요원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하여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